오늘은 김 부장 이야기의 마지막 성과 장편을 들려드릴게요. (4시 30분) 아직 컴컴하다. 아내와 아들은 자고 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일어난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읽던 책을 집어 가방에 넣는다. 지하철역에 도착한다. 새벽에는 지하철 요금이 할인된다. 할인액은 몇백 원이지만 절약했다는 생각에 그 이상으로 기분이 좋다. 새벽 6시 회사에 도착한다. 나보다 빨리 출근하는 사람은 2명뿐이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2분. 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편다. 어제 무얼 하고 무얼 느꼈는지, 오늘은 무얼 할 것인지 작은 노트에 적는다. 적게는 3줄 정도, 느낌이 올 때는 10줄 정도 쓴다. 일기를 쓴 후 업무 시작 시간까지 책을 읽는다. 내 책상 위에는 온갖 주제의 책들이 놓여 있다. 경제, 자기계발, 소설, 육아까지. 모든 책에는 작가의 경험과 인생관이 담겨 있다. 40을 앞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다. 하지만 이제까지 궁금한 것은 대부분 책에서 답을 찾곤 했다. 그 이외의 답은 내 이전의 기억들, 소중한 경험들로부터 답을 찾곤 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대학교 선배가 말했다. 야, 너 때문에 동아리 발표 다 망쳤잖아. 첫 사회생활이었던 편의점 사장이 말했다.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냐?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본다. 나는 남들 다 하는 취직도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만 저버리고 있다. 과연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냥 나는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냥 나 같은 놈은 없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나는 볼펜과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쓴다. 엄마, 아빠, 못난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하늘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칼날을 살짝 손목에 대본다. 날카롭다, 무섭다, 확 그어야 한다는데 그을 자신이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차키를 집어든다. 속도를 올린다. 시속 110, 120, 130, 140, 150, 160. 이제 여기서 어디에 부딪힐까? 그냥 눈을 감아야겠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가는 마당에 아버지께 과속 딱지를 드리고 싶지는 않다. 속도를 줄인다. 생각해보니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박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눈을 뜬다. 온 세상이 하얗다. 눈앞에 구름이 있다. 푹신한 것이 에어백이다. 나에겐 죽는 것도 쉽지 않은가 보다. 나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쉬고 있다. 가끔 입사지원서 메일을 보낸다. 하루는 우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었다. 아버지 친구가 경기도 쪽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금액이 무려 60억 원. 아버지는 허탈해하는 말투였다. 밀어날 정도로 앞만 보며 우직하게 일하시던 아버지는 힘이 빠진 것이었다. 60억이란 돈은 성실하게 아버지처럼 해서는 수백 년을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했지만 가진 게 없는 우리 아버지. 한 번의 땅을 보상받아 수십억을 번 아저씨. 원래 사람은 비교하는 존재다. 그렇게 태어났다.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목표가 생겼다. 나라고 그렇게 못 될 이유가 없다. 사실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번도 머릿속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나마 지금 목표는 취업이었는데 60억 보상받기, 60억 보상받는 사람. 그냥 보상받는 사람으로 정했다. 방법은 잘 모르지만 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통의 합격 통지 문자에서 시작되었다. 축하합니다.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더 바짝 절약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땅을 살 것이다. 그러려면 공부도 해야 할 것 같다. 아끼고 공부하는 것, 두 가지가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서점을 가야겠지. 부동산 코너에 가서 땅과 토지, 글자가 들어간 책들을 모조리 빼낸다. 겉표지 예쁜 것만 추려보니 8권 정도다. 대충 계산해보니 10만 원이 넘는다. 비싼 가격에 망설이다 결국 다음날 중고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다. 집에 가서 스탠드를 켜고 제일 얇은 책부터 펼쳐본다. 생각보다 책 내용이 재미있다. 어려운 용어들은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벽에 붙인다. 10쪽, 20쪽이 넘어간다. 대견하다. 오늘은 동기들이 주말에 1박 2일로 계곡에 놀러 간다고 해서 잠깐 고민을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몇 군데 찾아놓은 땅을 보러 가야 한다. 토요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땅을 보러 다니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 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 지금의 나에게 업무 시간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고 여가 시간은 종잣돈을 불리기 위한 시간이다. 아파트, 상가, 토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가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 상황에 맞는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한다. 대중교통을 적절히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 안에 있는 서울. 이 두 곳이 나의 타깃이다. 그렇게 나는 현장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부동산 박 사장님과 알게 된다. 하루는 함께 피자를 먹던 중 뜬금없이 박 사장님이 이야기한다. 나는 피자만 보면 평생 일만 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밖에 안 나. 피자를 자를 때 말이야. 그 피자 칼이 어디는 4번 지나가고 어디는 한 번만 지나가잖아. 네, 그게 왜요? 꼭 도로 같지 않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도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도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도로가 있어. 그게 내가 좋아하는 도로야. 순간 머리가 띵한다. 그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될까? 말 안 해도 알지? 그런 땅들을 찾는 게 내가 하는 직업이고 총각이 찾는 땅이고. 맞나?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박 사장님은 피자 끝 딱딱한 부분을 이리저리 보면서 다시 이야기한다. 이 끝에 있는 딱딱한 빵 부분 있잖아.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치가 낮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고 버리는 건가? 부동산 관점에서 따지면 버리는 게 맞아. 중심에서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땅들은 얼마든지 있어. 결국 부동산은 입지라고 하는 거야. 박 사장님의 강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도로와 입지. 5년이 지났다. 회사에서 나는 부동산 투자자로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과장으로 부른다. 송 과장. 10년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들이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500권은 좋게 넘는다. 중고로 팔 수도 없다. 연필과 형광펜 흔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나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내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땅으로 보상받는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많은 책들도 읽지 못했겠지. 하지만 처음과 달리 내 목표 60억 보상받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즉,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바꿨다. 경제적 자유. 이것이 내가 온전한 내 삶을 살 수 있는 키워드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이 있는 날이다. 김 부장님께 오후 반차를 쓰겠다고 했다. 부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다. 잠깐 휴게실에 따라오라고 한다. 내가 산 아파트가 지금 2배가 됐어. 궁금한 거 있음 나한테 물어봐.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최근 상승기를 거치고 나니 갑자기 다들 전문가로 돌변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모두가 아는 상식이거나 흘러간 과거를 본인 이론에 끼워 맞추는 말뿐이다. 김치찌개가 4,000원에서 7,000원이 된 것처럼 결국에는 오르게 되어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사실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겠다. 집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회사 동기가 메시지를 보낸다. 회사 끝나고 밥을 먹자고 한다. 근처 식당에서 동기는 소주를 꿀꺽 넘기고 말한다. 재미 좀 봤냐?
무슨 재미? 너 하는 거 부동산 그걸로 재미 좀 봤냐고. 얼마 벌었어? 이렇게 가끔 나보고 자산이 얼마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답해 주기가 싫다. 어떤 액수를 말하면 그동안의 노력과 고통, 좌절의 순간들이 그 숫자에 묻히는 것 같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입꼬리만 아주 미세하게 올린다. 물을 쭉 마신다. 동기가 계속 말한다. 아끼고 아꼈는데 집값은 쭉쭉 올라가. 따라갈 수가 없어. 연봉 5천, 6천 이런 게 무슨 의미지? 노동의 가치라는 게 뭐지? 그때 내 말 듣고 대출 왕창 받아서 샀어야 했어.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월급 몇백만 원은 그냥 종이 쪼가리 같아 보여. 인사고거나 승진에도 관심 없어. 집 없는 부장보다 집 있는 대리가 위야. 참 어이없지. 일 잘하고 회사에 헌신하는 사람이 집 없으면 바보 소리 들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나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저축한 죄밖에 없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이게 동기만의 속마음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이다. 나는 대답한다. 기다려. 기회는 오게 되어 있어. 그러나 동기는 내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빠르게 돈 버는 것, 성공하는 법 등의 영웅사적인 책과 영상이 판을 친다. 세상의 변화가 빨라진 만큼 빠른 결과를 얻고 싶도록 자극한다. 부동산 하나 찍어줘. 나도 사보게. 나는 권사원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한다. 살고 싶은 지역하고 아파트 단지를 3군데만 정해봐. 거기서 봐줄게. 아니 그냥 찍어달라고. 내가 그거 공부하고 보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게 투기가 아닐까? 투자와 투기는 마음가짐에서 갈리는 것 같다. 며칠 후 그 동기는 내 자리로 오더니 보테가 베네타 키링이 걸린 차 키를 보여준다. 동그라미 4개가 겹쳐있는 로고가 새겨있다. 누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얼마를 벌었다더라. 같은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가벼운 귀는 생각을 흐트리고 판단을 무디게 하며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방법과 수단이 있고 목표가 있다. 생각해보면 투자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진보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포기할지를 판단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견뎌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진부하기 따로 없다. 일찍 일어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관심 분야에 깊이 파고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당장 실천하고 메모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고 목표를 만들고 통제하고 용기를 가지며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디서 베껴 쓰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럼에도 진부하고 뻔한 과정이 바로 성공의 함수이다. 결국 성공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하는지의 문제다.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맛있는 김치와 질 좋은 돼지고기를 오래 끓이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끓였으면 되었겠지 하고는 불을 끈다.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이다. 정대리, 권사원과 함께 공차에서 수다를 떤다. 나는 이들과 관심사가 맞지 않지만 사실 그래서 더 좋다. 다른 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유행인지도 그들의 생각을 보고 배울 수 있다. 정대리가 묻는다. 그런데 송 과장님, 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뭐가 늦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하면서 재테크하는 거요. 만약에 정대리한테 고등학생이 와서 저 대학 가기엔 그런 것 같은데요. 인생 망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또 늦었다고 해서 살던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합리화할 거리를 만들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것에도 대가와 책임이 있어. 가만히 있는 것도 본인 선택의 결과거든. 응, 정대리 나이키 운동화 좋아하잖아. 거기 그 슬로건처럼 Just do it. 그냥 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봐. 혼자 시작하기 힘들면 나랑 인장 한번 같이 가자. 부동산 말고 주식 하고 싶으면 내가 아는 슈퍼개미 형과 밥 한번 같이 먹던가. 아님 정대리 그 패션 센스로 SNS나 유튜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배워본 적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데 재능도 없어요. 재능, 재주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힘,
힘들어도 꾸준히 버텨내서 결국에는 잘하게 되는 능력. 그런 게 아닐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지고 또 재미가 생길 거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더라고. 정대리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계에서 하고 안 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크게 벌어져 있을 거야. 그 또한 정대리의 선택이지. 정대리는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아무 말이 없다. 아내의 전화다. 오늘 저녁 맥주 사갈까? 응, 좋지. 퇴근 후 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캔맥주 한 잔을 마신다.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한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해. 그래도 우리 항상 건강은 챙기면서 행복하게 나아가자. 걱정 마. 건강은 챙기면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가는 걸 즐길 뿐이야. 전에 말했던 그거? 응, 그래서 여보는 이제 경제적 자유에 이르렀어?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